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님하고 기재부 장관님. 네. 그 인천항 관련 이제 시설 인프라, 이 북항 준설비 120억 이번에 반영됐나요? 국토부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항로 준설비 120억이 이제 뭐 국토위원 운영소위에서 이제 정부도 다 뭐 좋다 이렇게 했고, 인천항 관문 위탁 운영이 이제 인건비가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서 한 12억 정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인천 신항 2014년 개장을 위해서는 항만 전용 진입도로로 연계되는 교량 설치가 필수적이어서 여기 설계비 성취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반영이 되면 기재부에서도 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인천신항 항로 준설은 지금 1단계 진행 중이고요. 네. 내년도 예산에 300억 원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참고로 186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2단계가 그 항로 준설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이제 개장이 되고 나면 또 부두 건설계획에 따라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추진한 그런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타 이제 그 대형 선박에 필요한 항로 수심 확보 문제 등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기재부 장관님. 네.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 지난번에도 제가 네. 차관한테 자영업자 대책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20, 30대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확인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 자영업자 가운데 20, 30대는 사실은 예컨대 뭐 대출 비중이나 이런 걸 보면 또 평균 대출 금액 이런 거는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높거나 크지 않은 편인데, 지난 3년 동안 20대, 30대 자영업자의 그 원리금 상환 비율하고 또 제2금융권 대출금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추세에 비추어서 좀 저희들이 유익 있게 그 위험성이라든지 어려움을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도 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금액은 얼마만큼 이제 그 부채 비율 속도는 굉장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15%였는데 올 8월에 135%로 20%가 증가했고, 30대는 이제 189%에서 196%로 증가했고, 근데 40, 50대는 조금씩 감소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은행보다 고금리인 제2금융권에서 하는 대출 금액도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지금 작년 6월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한다 이런 이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내놓기는 했지만, 그게 뭐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그건 저희들이 신용평가사들에서도 그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빠르게 고정금리 무대출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대체로 이제 신규 대출 중에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기존 대출 중에서 전환되는 건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런데 역시 정부가 뭐 여러 주택금융공사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자도 하고, 또 이제 법도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꾸준히 해나가면 고정금리 쪽의 구조적인 문제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금리 대출 확대, 이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일부 대선 캠프 측에서 폐업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자,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자영업자들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뒀는데요. 아직 뭐 가입 실적이 그렇게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이 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고용보험이라는 건 일단 사회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원칙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폐업을 했을 때 그 혜택을 주게 되면 사회보험 제도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지고 혹시 의원님 뭐 괜찮으시다면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녹색 성장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범지구적인 의제로서 우리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유일한 의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 OECD 강요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그린 그로스라는 것을 단어를 인정을 하고 그걸 OECD 형목끼리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신 대로 G20 정상회의 멕시코가 올해 의장국입니다만 의제로 그린 그로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전에 그린 이코노미 이런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그린 그로스가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린이라는 쪽만 추진을 했을 때 산업계나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 같은 것까지 다 균형되게 고려해서 하자는 뜻으로 그린 그로스라는 단어가 적합하다, 인정을 받았다고 아시면 알고 이렇게 앞으로 좀 홍보를 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해주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특허낸 아주 그 지구를 위한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국민들이 또 이해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재부 장관님, 이번에 세입 예산이 이 확보 전망이 괜찮습니까? 지금 공기업 지분 매각 같은 건 아직 뭐 불확실해 보이고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올해 예산은 그 세입 예산의 목표에 좀 미달할 것으로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할 정도의 여건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부족한 예산을 범칙금, 과태료, 벌금 이런 걸 더 증액해가지고 여기서 벌충하자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적절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소명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은 결코 뭐 벌금에 그 적용되는 그 비율이라거나 그러니까 가산세를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율을 올린다거나 또는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특이 요인이 내년에 좀 있습니다. 올해 보면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대기업들을 상대로 부과한 게 올 하반기에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부과를 한 게 주로 내년 상반기에 세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요인 등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벌금이라든지 이런 그 행정벌로서도 부과했던 그 과태료 등등의 체감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벌금도 못 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 분들이 벌금도 안 내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라든지 뭐 이런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특별 TF를 만들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끝까지 좀 추적해서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을 좀 착실히 걷자 하고 관리를 내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첫째는 그 특이 요인으로 올해 많이 부과된 것이 내년에 좀 징수가 될 거라고 보는 것과 둘째는 체납을 특별히 좀 관리를 하겠다 그런 요인 등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예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 교통 티켓을 더 많이 끊어서 더 많이 걷자 이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고용부 장관님 요즘에 이제 언론에 보면은 실업수당을 가짜로 뭐 자격을 만들어서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실업급여 지급되는 인원이라든지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부분도 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부정수급 조사 부서를 강화하고 뭐 피보험자 관리라든지 자동 경보 시스템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부정수급 인원이나 수급액이 20%, 50% 각각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확실히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형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태로 받는 것은 모두에게 안 좋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정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또 위반한 경우에 제재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복지예산 새는 장면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예, 동의합니다. 네, 홍일표 위원님 시간을 아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